안녕하세요, 곧동남 시도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고요.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슬롯 기능과 3D 윤곽 기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롯 기능과 3D 윤곽은 어떨 때 쓰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드의 도피 공간을 팔 때거나 아니면은 그 비드가 들어가는 장착 기능을 할 때 원이나 뭐 이런 모델의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델 예제를 보시면 이런 모양 같은 거에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스케치를 통해서 그리셔도 되는데 중심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슬롯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배우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3D 윤곽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형상에서 요 윤곽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능,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정으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예제가 필요하겠죠.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 보시면 자료 탭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개정판 7강 슬롯 3D 윤곽 참고 자료라고 제가 이제 데이터로 준비해 뒀는데요. 이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여시면 됩니다. 다운받는 방법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요 화살표 있죠? 하단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내 컴퓨터에 저장이라고 나오고 요렇게 이제 뜨잖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파일 열기로 여셔도 되고요. 점점점으로 해서 폴더 표시로 들어간 다음에 이 경로 위치 확인해 주시고, 여는 방법은 퓨전이 켜져 있다면 여기 이제 파일 있죠? 파일에서 오픈 요거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오픈 프롬 마이 컴퓨터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된 그 경로에다가 이걸 여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여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일단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매뉴팩처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작업 공간 변경 요거 디자인 누르시고 매뉴팩처 들어가시면 가공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요 셋업 두 개를 잡아줄 거예요. 하나는 슬롯 예제, 하나는 3D 윤곽 예제죠. 그러면 여기 셋업을 먼저 눌러 주시고요.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모델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시고,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됐던 이유는 모델이 하나였었고요. 모델링이 두 개 이상 있는 것 같은 경우엔 이 모델을 먼저 따로 설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중심점 놔두고요. 세팅점은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바로 스톡으로 가셔서 스톡 옵셋 모드만 추가 여유 없음 해서 그 모델링에 딱 맞는 스톡을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요 셋업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셋업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게 슬롯이죠. 슬롯 예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셋업을 한 번 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형상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톡도 선택을 하시고요. 스톡 옵셋 모드 요거를 모드 있잖아요. 모드를 솔리드에서로 바꾸고 요 솔리드를 스톡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할게요. 그래야지 시뮬레이션 할 때 좀 더 어떻게 깎이는지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이름도 바꿔줘야 되죠. 이름 바꾸는 법, 여기 셋업에다가 마우스 글씨 있는 데다 올려놓고요. 클릭 한번, 또 천천히 클릭 한번 더, 이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D 윤곽 예제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슬롯 예제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슬롯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동그란 점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점이 이렇게 찍히죠.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슬롯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은 기능이 어디 있냐면 여기 2D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슬롯이 있어요. 설명을 보시면 슬롯의 중심선을 따라 구멍을 절단합니다 이런 뜻인데, 간단하게 요런 포켓이 있을 때 그 중심점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뭐 크게 대단한 기능은 아니지만 스케치 그리는 것보단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기능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롯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기존에 만든 거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공구 같은 경우엔 셀렉트 누르시고, 저번에 템플릿을 이전 강의를 그대로 따라와서 가져오셨다면 로컬 들어가시면 불러온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3번 요거 시파이 초경 핸드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형상 들어가셔서요, 여기 포켓 형상 있거든요. 포켓 형상을 그냥 여기 포켓을 선택하시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원 같은 경우엔 제가 왜 또 따로 준비했냐면, 원에 이제
성향상 요 안쪽 이렇게 클릭을 하고 꼭 이 하단을 클릭해야지 가공이 편합니다. 모델링대로 깊이대로 가공되니까. 그러면은 이 원 전체가 선택돼요. 요 모델링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3D 형상을 인식하는 가공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포켓을 선택도 하지만 여기 이제 요 안쪽에 여기도 선택을 한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 선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체인 3개 선택됐다고 떴죠. 혹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툴이 요 사이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기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여기에다가 툴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체인 3개가 선택이 됐으면 높이로 가셔서 보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요 선택 윤곽으로 하면 내가 선택한 그 위치에서 그냥 가공 툴이 나요. 그래서 요게 그냥 가장 편리한 기능이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냥 2D 라인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리진이나 소재 상면으로 놓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2든 이렇게 넣으시면 2D 라인으로도 쓸 수 있죠. 선택 윤곽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0mm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 들어가서, 경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공차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100분의 1 정도면 문제 없다고 했고, 진출 시 후퇴거리가 뭐냐면 여기 이제 나중에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공 툴이 조금 이제 줄어들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갖다 대보시면 요 파란색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 진출 시 후퇴거리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여기 파란색이 줄어들고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후퇴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큰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린 슬롯 진출 연장, 이게 뭐냐면 슬롯이 이렇게 열려있는 것도 쓸 수 있어요. 파여있는 게 열려있는 걸 써버리면 말 그대로 윤곽 가공처럼 이렇게 가공 툴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윤곽 가공 쓰면 되지 슬롯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쓸 거는 경로에서 요 깊이 가공과 뭐 가공 여유 요 정도만 쓰면 되는데, 가공 여유도 사실 요 중심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공 여유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깊이 가공, 이 깊이 가공은 똑같아요. 여기 5mm잖아요. 그러면 1mm씩 파란색 툴이 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진입하고 여기 파란색으로 툴이 이렇게 나죠. 만약에 없으면 그냥 한 방에 깎고요. 한 번에 여기 중심 라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램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램프 뜨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저번에 배웠던 링크 기능 써가지고 이 경로를 그냥 절삭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램프 높이를 0.3 정도로 해주시면, 아까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확실히 현저히 줄어들고 그냥 이게 쭉 들어가죠. 그러면 그냥 이게 쭉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깊이 가공,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0.5씩 깎는다 하면은 내가 이제 깊이 가공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요. 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아까처럼 윤곽으로 해서 램프로 쓰시면 되고, 램프 절삭 간격을 0.5 정도 넣고 램프 시작 0.3 정도 넣고 이렇게 쓰시면 또 문제없이 쓰실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슬롯은 이 정도 설명이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요 슬롯 가공할 때 원래는 이제 램프로 먼저 황삭을 치고 정삭할 때만 쓰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절삭 놓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없이 많이 쓰는 편입니다. 슬롯은 이 정도 끝나고 3D 윤곽 예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3D 윤곽 아까 셋업 잡았던 거를 활성화 시킬게요. 활성화 시키면 요거에 대한 이제 가공이 활성화되고 여기 밑에 툴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3D 윤곽 기능은 어디 있냐? 요 2D 펼쳐보시면 여기 3D 윤곽이라고 있어요. 공구는 3번에 10파이 평행대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공이 되냐면, 공구는 이제 조건 그대로 넘어가고 형상에서 곡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내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윤곽을 따라가는 거라 이속 높이만 정해주면 돼요. 상단의 이속 높이 뭐 20mm에 뭐 50mm 하면 시작은 50으로 시작하고 높은 데선 20mm 이렇게 뜨고 가는 건데, 곡면이 여러 개를 선택을 했으면 요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로인데, 기본적으로 엔드밀이 요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 중심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요 레프트 클라이밍 하면 정회전 가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요 선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윤곽에서 이렇게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중심으로 하면 이 선의 중심으로 엔드밀이 갈 수 있어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OK 눌러서 여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누르면 그 다음에 일단 잘 보이기 위해서 모델을 숨겨줘야겠죠. 모델 숨겨주고 재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깎게 돼요. 이런 식으로 깎으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가죠. 중심으로 가면서 이렇게 깎이게 되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CNC로 마킹을 하거나 뭐 글씨를 쓸 때 3D로 훨씬 좋죠. 근데 홀더가 지금 일단 걸리네요. 네, 뭐 요거는 그냥 홀더가 걸린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모델을 켜서 보시면, 모델을 눈 누르시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선대로 그 깊이를 쓸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려서 쓰고 싶거나 깊이 가공으로 몇 번 단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여기 지금 축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축을 지금 이 Z 방향이 위로 가게 하잖아요. 3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Z 방향이 위로 가게 하는 그 상황에서 축 옵셋을 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서 이 툴 패스가 마이너스 1mm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레프트대로 주면은 요 라인에서 공구 크기만큼 이렇게 띄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툴이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여기서 공구는 띄어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1mm. 이 상태에서 가공 그 시뮬레이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공 여유를 체크를 해서 측면을 마이너스 0.1을 빼고 바닥은 0 주고요. 부딪히는 이 부분은 그냥 빼고 컨트롤 눌러서 뺐어요. 선택 빼기. 윤곽 가공에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OK 눌러서 하시면 이제 또 시뮬레이션에서 여기서 한 0.1mm씩 깎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냐, 모델을 잠깐 또 끄고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시뮬레이션 할게요. 시뮬레이션 누르고요. 여기서 재생하면 들어가서, 자 여기 1mm에 여기 0.1 이렇게 깎인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속도를. 이런 이제 3D를 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이 돼요. 이게 가공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제 3D 윤곽 많이 쓰고, 깊이 가공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깊이 가공이라는 기능은 따로 없지만 어떻게 쓰는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축 옵셋을 뭐 마이너스 15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OK를 때리고요.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깊이 가공을 할 거다, 2번을 할 거다 하면은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15 하나, 그 다음에 30 하나 이렇게도 쓰고요. 만약에 1mm씩 끊을 거다, 1mm씩 30번 끊을 거다, 그럼 이건 너무 노가다성이 짙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경로를 들어가서 축옵셋 마이너스 1mm 일단 넣고요. 1mm씩 30번 끊는 거니까 패턴이라는 기능을 써요. 나중에 이제 따로 영상은 달아두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이제 윤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서 새로운 패턴을 추가를 누르세요. 그럼 이 툴 패스를 여러 개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모델을 잠깐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눈 키시고요. 방향을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 툴 패스보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면 방향이 밑으로 걸려요.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면 위로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의 공간 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간격이거든요. 1mm 넣고요. 그 다음에 30번 넣으면 이렇게 이제 깊이 가공처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실 되게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링크는 저번에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진입, 복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슬롯과 3D 윤곽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최신식 황삭 가공의 끝판왕이죠. 최적 황삭, 2D 최적 황삭이고, 아마 그 영판에서는 어댑티브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응용으로 통해서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다음 강의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